네,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전화 연결해서 119 서부지법 폭도들의 폭동 사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의원님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 석동현 변호사,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인데요. 어제 의원님 고소를 했어요. 이유는 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배후에 석동현 변호사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이후에 벌어진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일단 그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네. 많은 시위대와 폭도들이 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었고요. 네. 이 본격적인 폭동이 시작되기 전 새벽 1시경에 네. 바로 옆에 있는 호프집에서 예. 석동현 변호사가 예. 여러 시위대와 함께 오프를 가진 예. 그래서 그 석동현 변호사 처음에는 또 부인해서 제가 사진도 공개한 바 있는데 네. 그래서 함께 호프를 동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석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또 시위대가 난폭하게 했던 정황들이 좀 있어서 네. 본인이 좀 이 사전에 모의하고 네. 오히려 격려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예.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새벽 1시에 변호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서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는 호프집에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뭐 고향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렸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폭동이 이뤄지기 직전에 본인은 자리를 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사실에 부합합니까? 일단 본인이 11시경에 마포서를 갔다고 했고요. 네. 또 고향 어르신들을 만났다고 예, 했고 예. 자리를 떴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마포경찰서와는 400m나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아, 마포 경찰서하고. 네네. 예. 서부지법은 그리고 또 서부지법과 그 호프집은 400m 떨어져 있고요. 심지어 이 11시경에 마포경찰서 갔다고 했는데 예. 본인은 11시 반에 이미 서부지법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대와 함께 결합해서 예.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영상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호프집에 들어간 시간은 실제로 새벽 1시경입니다. 예. 그 1시경에 들어갔고 네. 서부지법이 뚫리기 시작한 시각은 2시 반부터 뚫리기 시작해서 네. 실제 법원이 폭동이 일어난 거는 법원에 이제 진입한 것은 네. 3시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 소식은 3시 넘어서 알려졌는데 예. 이미 그 전에 2시 반부터 법원 진입이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 석동현 변호사 왔다 가고 나서 더 폭동이 난폭해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전 모의 가능성이나 어떤 여러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 예. 당연히 예. 그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만약 석동현 변호사 근데 또 뭐 어르신 거 있었다. 잠깐 마포경찰서 11시경에 갔다 왔다 이렇게 시간도 좀 특정하게 주장을 해서 네네. 제가 어제 모 언론에 나가서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바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고소를 했는데 예.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은 배우가 아니다라는 건데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사진을 보니까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젊은이들인데요. 제보자의 이야기도 예. 석동현 변호사가 가장 나이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예. 이 고향 어르신이 누군지 좀 특정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본인이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도 당연히 또 제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입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어쨌든 그 고향 어르신들도 폭도등의 한 명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도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CCTV도.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119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새롭게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그 방화를 하려던 한 그 남성이 확인이 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것까지도 실제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불이 났더라면 그날 밤 그 일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 자체가. 아니 이미 불이 나기 전부터 네. 상당한 수준의 이 파괴 행위가 일어났고요. 손괴 네, 행위가.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석동훈 변호사의 배우 의혹을 좀 의심스러운 게 네네. 1층의 파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영장 판사의 집무실이 있었던 네. 2층, 3층, 4층, 5층, 6층은 파괴가 아주 경미합니다. 예. 근데 이 폭도들이 예. 7층만. 7층으로 가서 아주 그리고 심지어 유리문을 이제 파손하고 그 소위 진입하기 어려운 공간을 네. 파손하면서까지 강제로 진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도 7층 판사실은 못 간다는데 이 정보를 알고 갔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이요. 네. 지금 7층이 어떻게 직행하게 됐는지, 예. 7층을 왜 다른 층의 유리문들은 또 이렇게 파손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 판사의 이 7층은 왜 그렇게 파손하고 들어가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보면 네. 저는 구구 유튜버보다는 석동 변호사가 그래서 알려준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바로는 이 그 변호인인 그 석동현 변호사가 7층으로 가라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7층을 갔겠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법사위원인데 네. 서부지법의 영장판사실이 7층인 건 모르죠. 몰랐죠.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예. 그 유튜버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예. 네네. 말이 안 되죠. 저도 그 서부지법 취재 많이 했지만 7층에 영장 전담 판사실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이 배치도까지는 사실 잘 관심이 없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네. 예. 그리고 판사 뭐 좀 취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자들도 그렇죠. 예, 법원 출입들 해도 뭐 참 심지어 그 7층 이 판사실은 변호인들도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물론 아는 변호인들도 있지만 근데 또 변호인들도 진입이 안 되는데 폭도들이 들어갔다는 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또 하나는요, 의원님, 그 당일날 그 2030 젊은 층들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특정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교도들이 특히 후문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DC 갤러리인가 거기에는 정문으로 너무 집결하지 말고 후문이 취약하니까 후문으로 가라. 그래서 실제로 후문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이런 정보 또한 누군가 주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 아닐까요? 일단 후문이 취약한 부분은 그 시위대 내에서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은 후문부터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문부터 뚫렸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2시 반부터 이미 10분여 만에 거의 이 정문과 후문 등은 사실상 뚫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법원에 진입해서 기물을 파손하면서 경찰을 폭행하면서까지 과연 왜 진입했는지 이런 부분은 알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1층 진입문을 파손하고 나서 왜 이들 시위대가 이 폭도들이 7층으로 어떻게 하고 진입하게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은 경찰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집회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지 하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본인이 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석동현 변호사는 전광훈 집회에도 참석해서 본인이 육성으로 발언도 하고 그리고 고성국 TV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되는 당일 모여달라고 그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내란 선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심지어 그리고 이 폭도들에게 벌금을 내준다고 하지만 실제 특수공무집행 이 치상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벌금 내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린 행위를 선동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 치상이 벌금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빨리 반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벌금을 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어떤 과격 행위를 조장했다면 당연히 내란 선동의 혐의가 매우 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상현 의원은 훈방 조치와 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강남경찰서장은 그런 말을 훈자도 들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란 선동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17명이 최초 진입했을 당시에 네. 또 심지어 이 시위대 폭도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사실 최초 진입했던 17인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을 했었다면 또 공언했었다면 아무래도 이 폭도들이 법원을 진입할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조장한 것이 아니냐, 또 선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니 법원의 담장을 넘은 사람을 그리고 왜 국회의원이 가서 그걸 훈방 조치를 혹은 훈자를 못 들었다고 하지만 잘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선처해달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체 이게 전체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6명 정도가 구속이 됐고 대체로 2030 청년들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 청년들이 극우에 경도돼가지고 이런 집회 현장까지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그 점은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청년을 통칭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특정 어떤 종교라든지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경도된 아주 일부가 나왔을 텐데 그분들도 경도돼서 약간 뭔가 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혹은 엄청난 금전적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영상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 영상은 어디 공개를 하셨을까요? 그 석동현 변호사. 영상은 지금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와 동석했던 사람 또는 그 폭도들과 그 얼굴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 제보자들의 영상들을 취합해서 당연히 이 얼굴 확인 작업도 할 겸 또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 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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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